우리 영공을 아예 넘어섰습니다. 뻥 뚫린 우리 하늘, 빗나간 백발. 북한 무인기가 어디까지 왔냐? 지도에서 보이듯이 서울까지 왔습니다. 서울까지요. 함께 보시죠. 강화도, 김포, 파주, 서울, 은평. 2m급 이하 소형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파주, 김포, 강화, 민간인 밀집구역, 민가까지 왔어요. 5시간 비행. 이 중 한 대가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습니다. 은평까지 왔어요. 3시간 이상 비행한 뒤 북한으로 복귀했습니다. 교란 비행 나머지 4대는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이것보다 아까 그 조간신문이 더 자세한 지도가 있던데 그 자세한 지도를 좀 띄워주시죠. 여기는 뭐 김포, 파주, 강화도에만 그친 게 아니라서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파주를 지나서 경기를 지나서 서울 은평까지 왔다가 이 무인기가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이 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전투기와 코브라 헬기까지 띄워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합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호 합참 작전부장 이야기입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과 경고 사역을 실시하였고 항적 추적 및 격추 사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응하였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자, 우리 군이 두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 8년 전에 비해서는 일단 무인기가 왔다는 사실은 인지했습니다. 즉각. 8년 전에는 무인기가 들어왔는지조차도 몰라서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발을 쏘고도 우리 군이 격추를 못했습니다. 엄효식 실장님, 8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억나십니까? 합참 공보실장이 계셨고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였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인기가 발견돼서 이게 어느 무인기인지조차 우리가 몰랐었을 때가 한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2014년. 네, 맞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사실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2014년 3월 달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상상 속에서만 무인기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는데 실제 북한이 우리 측으로 침투시켜서 돌아가던 북한의 무인기가 추락을 해서 처음 발견되는 순간부터 이런 무인기의 위협이 우리에게 현실화가 됐었죠. 이런 뭐 무인기의 위협과 함께 또 기억나는 것은 당시 우리 김진희 기자께서 국방부 출입기자를 하시면서 무인기와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해서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제가 국내 언론 기자 중에서는 최초로 이건 북한 무인기가 확실하다라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무인기를 북한이 들여와서 스텔스 도료를 칠해서 우리 쪽으로 내려보냈다라는 팩트를 단독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고 계시군요, 합참 실장님께서. 네, 그때 뭐 단독 보도는 기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지만 군 입장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그때 당혹스러움의 주체였습니다. 예, 제가 많이 좀 괴롭혔던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때는 우리가 뭐 격추하려는 시도조차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공을 뚫고 북한 무인기가 내려왔다는 사실조차 몰랐었고 그런데 이번은 좀 달라요. 일단은 레이더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것조차 전 매우 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어제 띄운 대응 전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장님? 네, 북한의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습니다. 2m가 안 되는 크기고 속도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느린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띄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헬리콥터와 KA-1 비행기,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대응 전력으로 띄웠습니다. 예. 코브라 헬기와 KA-1.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KA-1에도 기관총이 좀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왜 기관총을 사격을 안 했나요? 네, 일단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희 그 KA-1 그 비행기가 무인기를 우리 주동사의 눈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실제 사격을 못한 것 매우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군 측으로서는 매우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왜냐하면 KA-1에 있는 기관포는 사격을 했을 경우에 그 탄두가 자폭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그 탄두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우리 민간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격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 KA-1에 장착되어 있는 기관 단정 같은 경우는 이 자폭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총알이 그대로 이제 민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어제 무인기가 은평에 민가까지 활보를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이 코브라 공격 헬기에는 역시 이 뭐랄까요, 따발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주포가 달려 있는데 요거는 자폭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 쐈습니까? 맞습니다. 코브라에 있는 20mm 기관포 같은 경우는 대공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탄이기 때문에 자폭 기능이 있습니다.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탄이 자폭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민간인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데 이 KA-1에 있는 기관포는 그러한 그 성능이 없기 때문에 실제 군이 사격하는 데는 많은 제한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코브라에서 무인기를 향해서 쏘긴 쐈습니까? 네, 코브라 그 헬기에서 무인기를 향해서 쏘긴 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100발. 뭐 CCTV나 또는 자동차 블랙박스로 보는 것처럼 목표를 정확히 보고 시선으로 확인해서 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레이더와 감시 장비로 관측되는 쪽을 향해서 사격한 것이기 때문에 100발을 쐈는데 하나도 못 맞췄다는 것이 마치 목표물을 눈으로 보고 소총으로 사격했는데 못 맞췄다는 거와는 매우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브라 헬기에 달려 있는 게 그냥 드드드드 하면서 돌아가면서 다라다라라라라 자동, 그렇죠? 여러 발이 쏴지는 건데 그 100발이라고 하면 사실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사격을 한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100발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코브라 헬기에 탑승한 이 파일럿은 육안으로 무인기를 식별하지 못한 겁니까? 네, 일단 뭐 군 당국이 더 정확히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코브라 헬기의 자체 그 레이더 성능으로는 무인기를 탐지할 수가 없고 지상에서 레이더로 잡은 목표물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거리를 대략 알려주게 되면 그쪽 방향을 지향해서 사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 몇 가지 좀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A-1 같은 경우는 경공형 그 우리 측의 군용기인데 KA-1에 탑승한 기관사는 육안으로 무인기를 보고 쫓아갔지만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무기가 민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격을 하지 못했고 네네. 코브라 헬기는 쏴도 되는데 마음 놓고 정작 코브라 헬기에서는 육안으로 무인기가 어디 있는지 보지 못한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혹시 북한이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면 격추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그럼 국민들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군 당국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 군의 대응은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 무인기가 오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했었고 또는 무인기가 우리 그 수도권 상공에서 마음대로 비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항공기들이 북한의 무인기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작전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시고 더욱더 군이 그러한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예, 민간인에 인접해서 민가에 인접해서 북한 무인기가 날았기 때문에 민가 피해 때문에 우리 군이 마음 놓고 쏘지 못한 측면도 좀 있다. 근데 무인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때 2014년에 제가 처음 무인기를 현장에서 봤을 때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점점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 북한군이 운영하는 무인기라는 게 그리 크지 않은데 요만한 게 지상 높이 날아올랐을 때 굉장히 좀 작긴 하겠군요. 예, 되게 무인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로 세로 1.5m에서 2m 정도의 사이즈의 크기가 되겠고요. 지상에서 1km 내지 2km의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고 비행하는 속도는 적어도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고 굉장히 있다고 하면 빠르군요. 예, 우리가 육안으로 감시하기는 매우 어렵고 결국 무인기의 감시는 레이더와 같은 장비에 의한 감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미군은 무인기 잡을 때 보니까 뭐 희한한 걸로 잡더라고요. 네,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그물을 쏠 수 있는 건을 만들어서 무인기 쪽, 뭐 또는 이제 드론 같은 게 되겠죠 보면
드론이 프로펠러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물건 또는 제밍할 수 있는 제밍건 이런 것들로 무인기나 또는 이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데요. 예. 저희도 아마 그런 쪽으로 군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수립하고 아마 무기체계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 무인기가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지상에 있는 우리 인원들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물건 같은 걸 쏴서 새 잡듯이 잡을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고도에서 나름 북한이 비행을 했고 정찰 목적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제밍 방해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이 전파를 차단시켜서 축 떨어뜨리는 어제는 그 제밍 장치 같은 거는 가동이 안 됐습니까? 실제 우리 군이 그런 그 제밍을 통해서 저게 무인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비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북한의 무인기는 지상에 있는 조종 요원이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그런 무인기가 아니라 사전에 지정된 좌표를 통해서 GPS를 통해서 비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동 비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밍으로 그 무인기를 추락하거나 또는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2014년 무인기와 같은 방법이었군요. 자동으로 GPS를 입력해서 돌아가게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통일연구원 소속의 김수경 교수님, 이번에 북한의 의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014년, 2017년 그리고 2022년 한 가지 섬뜩한 게 무인기는 그렇게 큰 우리에게 위협적인 전력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무인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정찰용인데 그 정찰의 성능이라는 것도 위성이나 아니면 뭐 요즘 구글 어스가 훨씬 더 잘 돼 있기도 해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고 나서 큰 도발이 났던 사례가 있었어요. 맞죠? 그렇죠. 2010년에 이제 연평도 포격 경우에 사실 북한에서 봤을 때 우리의 군사기지가 산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히 그 시설을 파악해서 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아마도 무인 정찰기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포를 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무인기가 온 게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일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사진 몇 장 찍고 가신 거긴 하지만 예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혹시 이렇게 정찰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어서 굉장히 경계태세를 느슨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느냐. 기억하시겠지만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터널에서도 쐈다가 기차에서도 쐈다가 저수지에서도 쐈다가 이번에는 뭐 딸 주회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무인 정찰기를 이렇게 서울까지도 내려보낼 정도로 지금 북한은 굉장히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 계속 자기네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했을 때는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좀 무뎌지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도발을 계속 일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어쨌든 21세기의 전쟁이라는 것은 뭐 탱크나 포를 쏴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뭐 해킹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그 전쟁 기술들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무인 정찰기가 5대나 왔다 갔다 하는데도 우리가 어쨌든 하나도 제대로 격추를 시키거나 떨어뜨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좀 대비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